스카이스토리. 자연재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정의를 먼저 보면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재해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죠. 자, 종류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상재해, 다른 하나는 지형, 지질재해가 있습니다. 기상재해는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자,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 폭설이 지금 예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폭염, 그 다음에 황사, 자, 이런 것도 기상재해죠. 즉, 기온이나 강수, 그리고 바람,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재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예가 아니어도 좀 추가적으로 기온에 따른 피해, 강수에 따른 피해, 바람에 따른 피해,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다 기상재해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폭염과 같은 경우는 너무 기온이 높으니 사람이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또 심지어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황사 같은 경우는 바람이 중국과 몽골의 그 사막의 모래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기상재해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넓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수부터 보겠습니다. 홍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도시의 시가지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뭄이에요. 가뭄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내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자, 비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렇게 안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뭄은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결과 이제 나중에 그 영향이 누적되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하고요. 오랫동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농작물이 메말라 죽죠. 그래서 이제 주로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수라든지 각종 용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열대저기압이에요. 열대저기압은 여기에 이제 이름이 이제 정해진 것이, 열대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생 장소, 즉 열대지방의 바다, 다른 말로 열대해상이라고도 하면 되겠죠?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데, 즉 형성되는데 그 성질이 저기압이래요.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동을 한답니다. 이동. 자,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열대해상에서 수증기가 많이 이제 축적이 돼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고위도로, 대체로 고위도로 이렇게 북상하는 그런 저기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열대 이동성 저기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태풍이 있고요. 허리케인 등이 있다고 합니다. 태풍은 우리 아시아 쪽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동아시아. 그리고 허리케인은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성질은 같은데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그 이동하는 저기압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인도에서는, 자, 남부아시아 인도 같은 데서는 사이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이클론. 들어봤나요? 사이클론. 인도 같은 데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해요. 자, 강한 바람.
많은 비. 요거를 또 이제 각종 교과서나 또 자습서에서는 자, 오른쪽에 쓸게요. 강한 바람을 강풍, 그리고 많은 비를 폭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그런 자연재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폭설로 가겠습니다. 폭설은 이게 이제 눈설자거든요. 예, 폭발적으로 내리는 눈이죠. 자, 많은 눈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내렸을 때 이게 이제 교통을 마비시키고 혼란시키죠. 그리고 이제 눈이 쌓이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여러 건축물,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건물들도 붕괴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폭설. 주로 이제 겨울에 나타나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보조단을 보면 자,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라고 해서 또 세 가지를 제시해 놨습니다. 요거를 좀 더 볼게요. 자,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자, 하천의 경우 비가 내려서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이게 넘치면 이게 이제 밖으로 넘쳐서 이제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시가지를 침수시키면 이게 홍수가 되는 거고요. 이 현상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비 자체가 많이 내리는 현상은 호우라고 합니다. 호우. 뭐 집중호우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게 발령이 되죠. 자, 호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발생합니다. 여름에 비가 이제 여름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장마철 포함해서 여름에 많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대설은요. 대설은 큰 대자 눈설자를 써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 일명 폭설, 이렇게 폭설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사용해요. 폭설입니다. 폭설. 자, 이거는 주로 겨울에 내리죠. 겨울. 눈이 많이 내리면 대설주의보, 더 심하게 내리면 대설경보 이렇게 기상청이 발령을 내립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24시간 동안 쌓인 눈이 20cm 이상을 기록하면 대설이라고 합니다. 대설. 자, 세 번째 태풍입니다.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는 중심의 최대 풍속이 17m/s, 그러니까 초당 17m 이상의 바람이 불 때 태풍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죠.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폭풍우가 되겠네요. 폭풍우. 이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 저기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주로 여름에서 늦게는 가을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됐죠? 자, 시기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것이 기상재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지형, 지질재해를 보겠습니다. 지형, 지질재해는 여기 위에는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했고요. 여기는 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생략도 있지만 반대겠죠. 쓰면은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즉 한마디로 땅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땅의 움직임, 땅의 활동,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사례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활동. 자, 위로 다시 갈게요. 지형 지질재해 옆에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조산대는 어떤 산지라는 뜻이에요. 산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산지, 산맥.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신기조산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기조산대. 조산대는 크게 고기조산대가 있고요. 신기조산대가 있어요. 여기서 신기조산대는 주로 신생대 때, 우리 지질시대 신생대 있죠? 신생대 때 만들어진 판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산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표적인 산지가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은 밑에 보면 판의 경계. 자, 우리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판의 경계이고 또한 지각판, 그 판의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지형, 지질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른쪽 보조단에 보면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른바 별명으로는 불의 고리라 불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 고리, 즉 ring, 고리가 링이죠. ring of fire. 여기서 말하는 불은 마그마죠. 마그마, 화산. 자, 이 조산대를 따라서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ring of fire라는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세계 지도를 간단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가 유럽, 여기는 아시아,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이 튀어나온 쪽은 인도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또 반대쪽에 여기는 이제 아메리카를 그린 거예요. 아메리카. 대략 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쯤 있고요. 우리나라 아래쪽에 남반구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적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적도는 이렇게 대략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는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싼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비껴나요. 여기 가운데가 태평양이잖아요. 이 태평양을 둘러쌌다. 근데 그 모양이 고리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합니다. 환이 둘러쌀 환자거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지진으로 갈게요. 지진은 이제 땅이 갈라지고 흔들거리면서 건축물과 도로 등이 붕괴되고 붕괴되는 현상을 말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다 밑에 지진이 발생하면 즉 해저 지진 활동,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가 상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파동으로 인해서 거대한 파도가 형성이 되고 그 파도가 해안을 덮치면 그거를 지진해일이라고 그래요. 지진해일. 자, 대규모의 지진해일도 일어난다. 이걸 좀 보기 바랍니다. 지진해일은 다른 말로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는 일본 말이에요. 쓰나미.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바닷물이 상하로 진동하고, 자, 이건 지진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것이 대규모 파동을 일으켜 성장하여 발생하는 해일을 말한다. 해일은 높은 파도를 얘기하죠. 높은 파도. 이게 이제 해안을 덮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쓰나미까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입니다. 화산 활동은 땅속의 마그마가 분출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마그마는 이제 용암이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화산가스도 나올 수 있고요. 가스, 그리고 화산재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화산 분출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화산 분출물. 이런 화산 분출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죠. 마을을 덮치고 도시를 덮치고 또 농경지를 덮치면 여러 또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지각판, 이 판의 경계 쪽에서 화산활동 그리고 지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